한국은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빠르고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되고 다양한 교통망 시스템을 갖춘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은 대중적이고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아니, 무슨 이런 황당한 나라가 다 있어요. 한국으로 전지훈련은 이탈리아 여자 마라톤 팀 길거리 한복판에서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왔다는 이탈리아 여성 마라토너가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나라였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나라에 전지훈련을 오자고 한 거야? 그러나 그녀는 10초 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타라고 합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로 활약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기대 없이 갔던 이 나라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이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한국과 이탈리아와 연계된 육상 프로그램 덕분인데, 한국은 최근 들어 귀화 선수들도 활발하게 받으며 육상 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감독님 또한 한국의 인프라와 자연환경은 훈련을 하기에 딱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인원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원들 여러 명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이들은 굳이 머나먼 한국까지 갈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훈련을 하다간 분명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명에 지장이 갈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댔죠. 그들은 하나같이 랭킹이 낮은 선수들인 걸로 보아 한국으로의 전지훈련에 불참하고 이탈리아에 남아서 개인적인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감독님도 그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들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이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면서 저희는 각종 무거운 훈련 장비들을 더욱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그런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고, 일단 인천공항 밖으로 나가서 저희를 한국에 보내준 정부에 제출할 사진부터 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한국의 풍경은 뭔가 이상하리만큼 깔끔하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분명 하늘은 이탈리아가 더 맑고 푸르른 것 같은데 한국은 왜인지 훨씬 더 공간이 탁 트여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알 수 없는 느낌은 저만 받은 게 아닌지 팀 동료들은 연신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얼마 후 한국 풍경의 비밀을 깨닫고 말았고,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에는 전봇대나 전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게 바로 한국의 멋진 풍경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며 우뚝 솟은 전봇대는 통행을 방해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관광지나 아름다운 건물들을 봐도 뭔가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산들과 조화된 인천공항의 아름다운 모습은 거미줄 같은 전선줄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난 기세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한국에는 왜 전선줄이 없는 거냐며, 이 나라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국가냐며 황당한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그때 저희 팀의 인솔을 도와주던 한국체육회 소속 현학씨가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와 전선이 지저분하게 얽혀 있으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이탈리아도 꽤나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아직도 전봇대와 전선이 얽혀 있나요? 저는 순간 감탄과 부끄러운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선줄을 지하로 매설하기는커녕 예산이 부족해서 시골 동네에는 이러한 전봇대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좁은 보도에도 마구잡이로 전봇대를 설치해둬서 저는 훈련을 하다가 크게 다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탈리아보다 수십 년을 앞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한국은 가난한 국가였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난 기술과 저력이 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 팀이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고 있을 무렵 현학씨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며 지하철로 이동하자고 재촉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오랜 비행과 짐의 무게 때문에 유난히 힘들어하던 동료 가야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가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져 버렸거든요. 가야는 안 그래도 무릎 부상으로 꽤나 고생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예상치 못한 팀 동료들의 한국 보이콧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해서 무릎에 무리가 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가야를 본 다른 동료들도 짐이 너무 무겁다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랜 비행과 시차 적응 문제로 피곤해서 이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다며 드러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도 담당자 현학 씨는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그는 인천공항은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 정 힘들면 지하철까지만이라도 가서 쉬자는 다소 뚱딴지 같은 제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현학 씨의 알 수 없는 제안에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지만 결국 그의 말을 따라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정말로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교통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고 저희는 순식간에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에 놀랄 새도 없이 쉽고 곧바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현학 씨가 영무원으로 보이는 한국인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내 고객 안내센터로 짐을 옮기라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건넸거든요. 저희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다소 짜증이 났고 이를 잠자코 지켜만 보던 감독님도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셨어요. 그때 현학 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놀라운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지하철에서는 무거운 짐을 이동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승객분들을 위해 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희가 놓인 이러한 상황은 특수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짐 배달 서비스는 지하철 인프라가 구비된 곳이라면 어디든 이용 가능하니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는 선수단 숙소까지는 무리 없이 배달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하철에서 관광객의 짐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유럽의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지만 이탈리아 지하철에서는 이런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는커녕 애초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서 지하철 자체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요. 그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면 무거운 캐리어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짐을 들어주겠다며 접근해서 그대로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캐리어 도둑들만 엄청나게 많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탈리아와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여셨죠. 저희는 당장 내일 모레부터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짐이 배송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현학 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며 한국에서 배송이란 기본적으로 당일 배송을 말하는 거고 조금 늦어진다면 다음날 배송이라며 내일 모레까지도 배송되지 않는 일은 한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믿기 힘든 말을 해오더라고요. 이건 택배 배송조차 기본적으로 몇 주에서 한 달은 소요되는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은 대중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와 배송 시스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정말 편하게 숙소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팀 동료들은 만약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어야 했다면 피로 누적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을 거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나 현학 씨는 저희를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눕는다면 절대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밤낮이 바뀌어 버려서 훈련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거라며 저희 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는 자신이 서울을 소개해주겠다며 아무리 피곤해도 서울 구경을 하며 밤까지 버티라고 했죠. 솔직히 감독님 말도 안 듣는 저희였기에 평소 같았으면 현학 씨의 말을 그대로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엄청나게 커졌던 터라 순순히 현학 씨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현학 씨는 저희에게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현학 씨는 저희에게 돈을 인출하라며 ATM기에 데려갔는데 이 ATM기는 정말 턱도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한국의 ATM기는 관광지 한복판에 놓여 있었고 이건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저희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럽에서는 ATM기 근처에 숨어 있다가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몰래 미행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절대로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 있는 ATM기는 기계를 훼손해서 현금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기에 저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중심에 떡하니 ATM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ATM기에 어떠한 훼손도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저희는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 수준에 경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놀라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편의점을 한번 구경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가야의 말에 따라 대형 편의점에 들어가게 된 저희는 곧바로 한국에 실망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손님들은 하나같이 물건값도 안 내고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직원도 어차피 자신의 가게가 아니니 괜찮다는 듯 도둑을 보고도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던 저였기에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까지 들어서 직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봐요. 저 사람들 전부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당신은 이곳에 고용된 직원이면서 어째서 도둑들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자 이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한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은 전부 계산을 하고 나갔는데요. 결제기에 스마트워치를 갖다 대는 모습 못 보셨나요? 스마트워치로 물건값을 계산하다니 이건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에 저는 그저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직원은 그런 저를 촌놈 보듯 바라보며 요즘 누가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냐며 한국에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하나만으로 전부 결제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은 대체 어느 경지까지 이르렀길래 이러한 믿기 힘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지 저는 갑자기 한국과 너무나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조국 이탈리아가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몹시 지친 몸이었지만 한국에서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살면서 유럽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저는 그간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학씨 덕분에 한국의 시차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 저희는 훈련을 위한 몸을 만들 수 있었고 한국 3일차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일단 한국의 보도와 산책로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몸을 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땅에 발을 디딤과 동시에 저희는 일동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보도 상태는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의 보도는 조금의 훼손되거나 튀어나온 부분도 없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보도와 자동차 도로와의 경계 또한 안전 펜스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몹시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달리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고 쾌적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유럽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그렇죠. 이탈리아의 보도는 블록이 하나씩 튀어나와 있다거나 중간중간 움푹 패여 있다거나 해서 달리기에만 집중하다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보도는 도로와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거나 애초에 보도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시설 관리 담당은 이러한 형편없는 보도 상태를 보고도 개선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점은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들 치고 많이 양호한 편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대회 참여나 전지 훈련 때문에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훈련해 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보도 인프라를 가진 곳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전문 육상 트랙조차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니 유럽 육상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과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 육상 트랙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은 애초에 보도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았고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한쪽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놀라운 매너를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훈련을 진행하는 저희를 위해 일부러 도로 쪽으로 피해주시는 한국인분들도 많았기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육상 트랙에서 마저 길을 막아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페이스가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한국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가 무척이나 깨끗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길가에 쓰레기가 보인다거나 무허가 건축물들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도에 나온 트랙대로 그대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보도 곳곳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튀어나와 있고 길가는 쓰레기투성이에 노숙자 텐트촌까지 있어서 위험한 상황들이 종종 연출되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벌레들도 엄청나게 꼬이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바퀴벌레를 수차례나 밟아서 밑창의 패드가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되어버려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벌레와 노숙이는커녕 오히려 저희가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본 한국의 시민들은 저희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며 힘을 북돋아 주었으며 심지어 생수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만약 이탈리아가 아닌 한국에서 훈련을 했다면 훨씬 더 집중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팀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지 동료들도 힘을 내서 평소보다 빠른 페이스로 훈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의 덕을 보고 훈련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은 지옥 같은 산악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의 산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후기 글이 올라온다면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거고, 이 글 이후로 더는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는 양지 바른 곳으로 간 걸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전지 훈련을 열심히 하세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